태국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캄보디아가 6월 29일 태국과의 모든 국경 지점에서 화물 운송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태국군이 국경을 정상 개방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훈 마넷 총리는 태국이 일부 국경을 개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경 폐쇄는 태국의 일방적 조치였으며 양국 국민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정부와 군 간의 입장 불일치가 협력의 장애라고 지적하며 태국이 먼저 시작한 만큼 재발 방지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태국이 국경을 정상 개방하면 캄보디아도 5시간 내 다시 개방하겠다고 했습니다. 푸미탄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사군 지휘관들과 논의 결과 쿠데타 가능성은 없으며 군은 위기 극복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집회를 존중하지만 과거처럼 갈등을 유발하는 방식은 문제라고 경고했습니다. 총리 지지율 하락에 대해선 여론은 변동 가능하며 국민이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캄보디아 훈센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명을 올려 태국 정치인 손티가 최근 집회 연설에서 캄보디아 여러 지역을 점령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훈센은 이를 캄보디아 영토를 겨냥한 야욕으로 간주하며 전 국민의 단결과 함께 군사, 정치, 외교, 법적 대응을 포함한 전면적인 방위 태세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태국과의 국경 확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며 국경 충돌이나 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패통탄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총리 직무정지를 우려하며 정부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부 장관 겸직은 재판과 무관하며 소프트파워 정책 강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총리는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하며 성과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집회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이면 허용되며 시위가 확대돼도 업무에 집중해 모든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6월 28일 전승기념탑에서 열린 집회가 21시 35분경 평온하게 종료되었으며 경찰과 관련 기관이 전날 하루 동안 철저히 질서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커터 소지자 34명, 흉기 소지로 15명, 사제 총기 소지 1명, 절도 1명, 마약 3명, 폭행 1명, 체포영장 대상자 1명, 외국인 8명을 적발했으며 외국인은 모두 합법 입국자로 확인되어 석방되었습니다. 집회 종료 후 라차테이 구청이 청소를 실시하고 교통이 정상화되었으며 향후 집회 대비 안전 대책도 마련 중입니다. 마타 하원 의장이 7월 1일 헌법재판소가 패통탄 총리의 직무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총리가 직무정지되면 불신임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총리만을 대상으로 할지 다른 장관도 포함할지는 제출된 안건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불신임안은 언제든지 제출 가능하며 절차에 따라 정부와 협의해 일정이 정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가 최저임금 1,400바트 인상안이 이미 내각 사무처에 제출되었으며 이는 방콕 전역 전 업종과 전국 호텔 및 서비스업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피팟 전 노동부 장관이 사임 전 서명한 후 제출되었으며 장관 공석으로 지난주 내각 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수리아 교통장관이 노동장관 권한대행을 맡고 있어 7월 1일 내각 회의에서 안건 보고 후 즉시 관보에 게재되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라원 관광체육장관 겸 프아타이당 사무총장은 헌법재판소가 7월 1일 총리의 음성 녹음 관련 청구를 접수할 가능성에 대해 이는 통상적인 절차이며 직무정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평소처럼 업무를 이어가고 있으며 당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을 뿐 사전 판단은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해명 기회가 주어진다면 설명 가능하며 모든 것은 법 절차에 따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직무정지 시 정부 운영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고 내각 인선과 관련해 당내 불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6월 30일 박용민 주태국 한국대사와 대표단이 콩켄시 경찰서를 방문해 스마트시티 사업 협력 및 AI CCTV 기술 공동 개발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콩켄시는 보안 분야 월드 스마트시티 2025 대회에서 우승해 한국 정부로부터 1,000만 바트 지원을 받았으며 AI 기반 CCTV 50대를 설치해 무기 소지, 폭력, 쓰러짐, 화재, 헬멧 미착용 등 5가지 위험을 감지해 즉시 경찰에 알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AI 소프트웨어는 11월부터 본격 가동된다고 하며 콩켄시는 7월 16일 부산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건부 장관 겸 국민건강보험위원회 위원장이 2025년 예산 1억 4,562만 파트를 승인해 성전환자 대상 호르몬 6종 구매를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호르몬 오남용으로 인한 생명 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30바트 건강보험에 포함되었습니다. 월 1000에서 2000바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성전 환자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 6월 30일 내무부가 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새 기준을 발표해 1년간 시행된다고 했습니다. 1942년까지 등록됐거나 2005년에서 2011년 전략계획에 따라 조사된 부모를 둔 자녀가 대상이며 출생증명서, 열쇠자리 주민번호 등 요건을 갖추고 중범죄 전과가 없어야 합니다. 국적 승인 권한은 등록 관할에 따라 다르며 미성년자는 일부 심사를 면제받습니다. 기존 신청도 이번 기준에 따라 처리되며 기한 이후 신청은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패통탄 총리가 감사원 신축 건물 붕괴 원인은 설계 및 시공 방식의 결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조 시뮬레이션과 지진 진동 비교를 통해 조사된 결과 전단벽 등 특정 구조부에 문제가 있었으며 철근은 이상 없지만 콘크리트가 기준에 미달해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2주 내 작성해 경찰과 DSI에 제출하고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특정 프로젝트에 국한된 문제로 다른 건설 사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라육 국민당 사무총장이 당원들에게 회람문을 발송해 당의 이념과 정책 노선을 재확인하며 정부 비판과 총리 사임의회 해산 요구는 민주주의 범위 내에 속하지만 쿠데타 지지나 군권 우위 주장 등은 당 노선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권력 찬탈이나 비민주적 활동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당은 국회 내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추진하며 총리에게 의회 해산과 국민의 선택을 촉구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라폰 총리실 장관이 6월 8일 전승기념탑 집회에서 일부 시위 주도자들이 음성 녹음을 쿠실로 쿠데타를 선동하고 정부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해당 연설이 민주주의 질서에 반하며 과거 군사 쿠데타가 국가 정치 경제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준 역사를 상기시키며 이를 반복하려는 움직임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정부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쿠데타 요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누손 태국 상공대 경제학부 학장이 정치위기를 민주주의적 절차와 국회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고 또다시 쿠데타가 발생한다면 경제적 신뢰 붕괴와 함께 국가가 중진국 함정에 빠져 선진국 진입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쿠데타는 외국인 투자 위축, 정책 불확실성, 기술, 교육 불일치로 이어져 성장률 저하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술 변화에 대비한 노동시장 개혁, 교육 개편, 사회보장 제도 강화, 조세개혁을 통한 복지재원 확보가 필요하며 유럽형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선 최소 10년 이상의 일관된 정책 추진과 정치 안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령사회에 접어든 태국은 연금 부족, 고령 빈곤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KKP 경제연구소가 2025년 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6%로 2026년은 1.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 관광객 감소, 산업 생산 둔화, 내수 위축, 정치 불확실성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었으며 하반기 경제가 기술적 침체에 진입할 가능성도 언급되었습니다. 주요 하방 리스크로는 전국 불안과 예산안 통과 지연, 미중 무역 갈등, 중동 지정학 위기로 인한 유가 변동 등이 있으며 특히 고유가 상황은 태국의 무역 수지와 GDP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피차이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과 관련해 로비스트 고용에 대해 투명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태국의 무역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 측 협상 채널이 복수 기관에 걸쳐 있어 복잡성이 높아졌으며 재무경제국과 외국무역협상국이 병행 협력해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비스트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월 2만에서 30만 달러 수준이나 이번처럼 긴급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더 높은 금액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미국 법에 따라 모든 계약이 공개되므로 투명성도 확보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N1 확진자가 2명 추가로 발생해 올해 누적 감염자가 10명, 사망자가 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신규 감염자는 46세 여성과 16세 아들로 이들은 지난 6월 23일 확진된 41세 여성의 이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염자는 모두 감염된 가금류를 직접 접촉하고 요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재 안정적인 상태에서 치료 중입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